원구성 협상의 막판 쟁점이었던 국회 과학방송기술통신위원장에는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정청래 위원장, 방송을 정권 입맛대로 만들지 못하게 못 받겠다면서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직접 연결해서 여러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지훈 변호사님. 네, 축하드립니다. 라고 해야 됩니까? 박지훈 변호사도 축하드립니다. 한지 한 넉 달 됐습니다. 뭐 이적분 들어서 다 쫓겨나는 분위기인데. 갑자기 왜 그런 말을? 발탁이 되셨어요. 중립을 딱 잘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네. 자, 애초 최고위원이냐 상임위원장이냐 이 고심을 좀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네. 가방위원장을 맡으신 거네요. 그러면 나중에 혹시나 최고위원이 된다면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래는 당대표냐 최고위원이냐 네. 이거 가지고 좀 고민을 했었는데 당대표냐? 예. 네. 당원과 지지자들은 아무래도 강한 리더십, 강한 민주당을 원하고 네. 그 관점에서 이재명 당대표를 더 원하는 것 같다. 이 당심과 민심을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당대표는 이재명이 하고 나는 최고위원 해야 되겠다. 당원과 지지자들의 뜻대로. 네. 그렇게 해서 한 거고요. 그 상임위원장이냐 최고위원이냐 이걸 가지고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에서도 저를 비판적으로 썼어요. 금기만 건드는 정청래, 과바위장 맞고도 최고위원 도전 이런 기사를 비판적인 기사를 써주셨던데 우선 감사드리고 중앙일보에 감사. 예. 네, 조정동에서 뭐 비판할 기사 나오면 당원과 지지자들한테는 인기가 올라가니까요. 예. 네, 저 득표상 도움이 되라고 중앙일보에 쓰신 것 같고 네. 거기 보면 상임위원장 최고위원과 상임위원 금지 규정은 당헌 당규나 국회법에 있진 않다. 다만 주요 당직자와 상임위원장 겸직을 피하는 게 관행이다. 예. 그리고 당에서는 욕심이 지나치다 이런 불만까지 아주 잘 친절하게 써주셨는데 예. 상임위원장에겐 중립성이 요구되는데 당에서 주요 직위를 맡으면 중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다.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잖아요. 예. 중앙일보는 이렇게 이제 써줬어요. 감사하게. 예. 근데 원내대표는 주요 직위입니까 아닙니까? 주요 직이죠. 매우 중요한 직이죠. 그렇죠. 네. 근데 원내대표는 위원장을 하고 있죠. 근데 운영위원장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 그렇죠. 네. 그리고 국회의원이 장관 겸임하고 있죠. 네. 그리고 또 뭐 선거 때문에 행안위원장 뭐 선거를 관리할 뭐 장관인데 국회의원이 행안위원장도 하잖아요. 아하. 그렇지 않습니까? 뭐 관례라는 게 법적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상임위원장도 최고위원도 선출직이지 않습니까? 예. 뽑아준 분들한테 의견을 구하는 게 예의겠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합니다. 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아니 주요 직위를 맡으면 중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그러는데 네. 원내대표는 주요 직위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잖아요. 그럼 운영위원장을 맡으면 그 운영위원장이 중립적으로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걸 묻고 싶어요. 네. 자, 상임위계부터 좀 더 질문 좀 드리면 지금 합의한 대로 과방위 행안위를 여야가 1년씩 맡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구상도 좀 궁금하고요. 지금 행안위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권성동 의원이 좀 맡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건 아니겠네요. 하여튼 상당히 뜨거울 것 같기도 합니다. 우선 이제 법사위를 넘겨준 거에 대해서 당원들이 굉장히 비판하고 불만이 많은데 우선 죄송하고요. 근데 이거는 따져보면 전임 원내대표가 권한이 없는 일을 한 거지 않습니까? 네. 법사위원장을 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에게 넘겨준다. 이렇게 써주는 합의가 어디 있어요. 만약에 그때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는다. 그랬으면 저희가 야당이 됐으니까 맡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박홍근 원내대표도 그 이전 원내대표가 권한 없는 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협상의 지렛대가 없어졌죠.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난항을 거듭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과방위 행안위 1년씩 쪼개서 나눠 맞는다 하는 이제 사실상 꼼수까지 나온 거죠. 그렇게 된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에 상임위원장 1순위였어요. 그래서 제가 당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가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방위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가방위로 오게 된
겁니다. 권성동 의원 가방위원으로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괜찮겠어요? 가방위 명단을 보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 이번에 최고위원 후보로 나가는 사람이 대부분 또 저희 당은 또 배치가 됐어요. 아, 예. 그래서 뭐 고민정, 장경태, 박찬대, 윤영찬 뭐 이런 분들이 또 대거 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는 크게 상관은 없고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그냥 빈자리 그냥 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온들 뭐 출석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바쁘시니까. 바쁘니까. 뭐 예. 많이 못 오실 것 같고. 그리고 또 가방이 오면 그냥 가방 위원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뭐 원내대표라고 해서 특별하게 대우를 해주거나 발언 시간을 더 길게 주거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n분의 1입니다. 네. 자, 원칙적인 얘기 좀 드려보면 정권 교체기마다 뭐 KBS나 뭐 공영방송 얘기가 계속 있습니다. 지배 구조 그 부분인데 공영방송 야당일 때는 개혁하자고 하고 여당일 때는 침묵하고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아주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사례가 KBS 수신료예요. 아하. 여당이 되면은 수신료 올려주자 그러고 왜냐하면 이게 80년대 초반에 정해진 2,500원이거든요. 예. 그때 이제 신문 한 달 구독료 값으로 기준을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신문 구독료 얼마죠?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16,000원, 17,000원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초선 때도 문강의 하면서도 4년 내내 했는데 KBS 수신료를 현실화 시켜주는 게 맞아요. 근데 여당은 시켜주자 그러면 야당은 편파 방송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서 이게 여야가 바뀌면서 공수교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KBS 수신료를 올려주는 게 맞다면 여당도 야당도 불만이 없는 중립적인 방송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KBS 사장을 뽑는 KBS 이사회가 그렇죠. 여당 중심으로 다수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죠. 예. 네, 그래서 아예 그것을 못하게 특별 다수제로 하자라는 것도 국회 문턱을 넘으려다 못 넘고 그렇죠. 계속 이 상태가 이제 공전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분야를 잘 아는 사람으로서 많이 아시죠. 여당도 야당도 손을 못 대는 또 유혹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지배 구조를 만들자. 그러면 일단 수를 늘려야 돼요. 아, 위원회 이사의 수를 늘려야 된다 이 말씀인가요? 왜냐하면 이사의 수를 늘리는 방법도 있고 사장 추천위원회를 뭐 예를 들면 사쪽도 하고 노쪽도 하고 국민도 하고 언론계도 하고 학계도 하고 이런 식으로 아예 중립적으로 그 절차를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면 그런 방송의 편파성 시비, 여당 편중 시비 이런 것을 좀 없애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이제 이 과방위에서 제2소위에서 이걸 논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참에 고리를 끊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아마 좀 뭐 정필모 의원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저도 냈어요. 통과 정청래 의원도 안이 있습니까? 네, 저도 냈고 정필모 의원도 냈고 그리고 뭐 다른 의원도 낼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신속하게 하실 것이다. 시비의 소지가 없도록 그래서 KBS, MBC 같은 EBS 같은 공영방송 같은 경우는 정치권의 입맛대로 방송을 요리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원천 차단하자. 그리고 이것을 국민의힘도 반대할 명분이 없을 거예요. 자, 그 TBS 얘기도 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TBS가 뭐 공영 방송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서울시장이 지금 교육방송을 개편하겠다 하고 지금 지원금 중단이 된 상황인 것 같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TBS는 저는 공영방송이 맞다고 봐요. 맞습니까? 개인 돈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요. 운영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TBS를 교육방송 한다면 T자를 E자로 고쳐야 되잖아요. EBS로. 그럼 있잖아요. EBS는. EBS는 이미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 TBS 같은 경우는 서울 권역을 중심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교통방송으로 이미 하고 있고 그래서 무리하게 이렇게 시도를 하지 않는 게 좋고 그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 옛날에 애들 밥그릇 뺏으려다가 결국은 시장까지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인의 과거를 보면서 이렇게 무리한 일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무리한 시도다. 근데 대단히 무리한 일이죠. 교통방송 입장에서는 벌써 지금 뭐 개편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상 어쩔 수 없이. 이게 이제 결국은
서울시가 밀어붙이더라도 서울시 의회가 이제 막아야 되는데 네. 지금 우리 민주당이 적어요. 절대 소수가 됐어요. 예, 적어요. 36석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의회에서도 많이 힘이 붙일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의회에서도 이제 강력하게 이걸 저지 투쟁에 나서겠죠. 알겠습니다. 자, 다시 최고위원 얘기, 전당대회 얘기 좀 해보면 네네. 경쟁이 엄청 치열합니다. 지금 17분이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데 컷오프도 네. 지금 있고. 네. 야, 자신 있습니까? 경쟁이 너무 치열한데요. 저도 떨립니다. 아, 떨리십니까? 네. 이제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기초단체장, 광역의 의장, 고문단 등 383명이 중앙위원회거든요. 예. 그래서 누구든지 이거는 뭐 이재명 의원도 떨고 있더라고요. 이재명 의원은 그렇게 떨 이유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제가 잘 몰랐어요. 이게. 아, 떨리는 그래서 예. 제가 1년 전부터 당 대표, 당 최고위원을 뽑는데 네. 예비 경선에는 당원들은 전혀 입김이라든가 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리당원 50, 중앙위 50 이렇게 컷오프도 하자 하는 건데 1년 전에는 국회의원들이 91명이나 서명을 해줬어요. 근데 그리고 또 대선 때 혁신안으로 공약까지 했거든요. 그렇게 고치겠다고. 예. 근데 대선 때 약속하고 공약한 건 또 안 지키는 거예요, 우리 당이. 이게 사실은 부끄러운 우리 당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당의 주인은 또 당원이지 않습니까? 당원이죠. 예. 대통령 선거할 때도 대통령도 한 표, 국민도 한 표잖아요. 네. 그러면 당대표를 뽑으려면 국회의원도 한 표, 당원도 한 표여야 되거든요. 네. 근데 당원들은 아예 예비경선에는 한 표 행사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본선에 가면 전국대의원을 보통 지역구마다 50명씩 뽑는데요. 네. 이 전국대의원 한 명이 권리당원 53표에 해당된대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 전국대의원은 국회의원이 사실상 핸들링 하잖아요. 영향력 아예 있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국회의원은 2,500표를 뽑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하. 당원은 한 표, 국회의원은 2,500표. 이걸 민주정당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 지도부에 들어가면 이것부터 바꾸자. 그래서 제가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을 만들겠다. 그래서 당원 대표 최고위원 정청래 후보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컷오프도 통과를 해야 되고 또 목표가 수석 최고위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고요. 아, 그럼 무한정은 무슨 뜻입니까? 무조건 한 표는 정청래. 아, 죄송합니다. 예, 무한정이. 네네. 무조건 한 표는 정청래. 네. 지금 입에 딱딱 붙지 않습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뜻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석 최고위원 목표를 잡은 건 아니지만 무한정이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중앙당 선관위에서 타 후보 연계하는 홍보물 일체 불허한다 결정을 한 것 같거든요. 네. 이른바 이재명 마케팅 하지 말라라는 거로 보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예전에 보면 뭐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행정관이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경선에서 절대적으로 득점 포인트를 얻은 경우가 맞습니다. 많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 뭐 했다. 지금도 뭐 전당대회 나온 후보들이 뭐 문재인 정부 때 뭐 했다. 노무현 정부 때 뭐 했다 한 거잖아요. 네. 그건 되고 이재명과 연계된 거는 하지 말아라. 이거야말로 위인설법이죠. 그리고 경계가 애매모호합니다. 아니 지난번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정말 저는 열심히 뛰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당대표를 꿈꿨습니다. 이러면 연계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룰은요. 가장 심플한 룰이 가장 좋은 룰이고요. 네. 그 가장 강력한 조직은 가장 단순한 조직이 가장 강력합니다. 룰을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네. 자, 또 그 선관위 정한 거를 뭐 6번 해석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네요. 아, 그럼요. 그런 경우는 기준점이 애매모호하고 경계가 불분명한 거는 네. 항상 시비의 소지가 있거든요. 논란이 소지가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고했으면 좋겠고 오늘 최고위원 후보들이 뭐 TV 토론을 한 번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네. 최고위원 후보들은 당대표는 11번 하고 네.
11대 1이잖아요. 그럼 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비판하고 좀 제고해달라고 오늘 기자회견을 할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을 할 것이다. 네. 자, 이재명 후보 나왔는 말씀 중에 사법 리스크 얘기가 지금 많은데 어제 저희가 인터뷰한 박용진 의원은 이재명 의원 당대표 되더라도 기소가 되면 직무 정지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생각해보면 네. 용공 조작을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네네. 빨갱이라고. 그리고 정치 탄압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럼 김대중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분들이 지금 총재님은 지금 곧 기소가 될 수도 있고 사법 리스크가 있으니까 물러나십시오 한 적 있습니까? 정치 탄압에 맞서 같이 싸웠잖아요. 예. 그게 민주당의 전통이잖아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지금 탈탈 이재명 후보를 털었는데 뭐 나온 게 있습니까? 그 대법원 가서 선거법 같은 경우는 무죄가 나왔고요. 네. 그러면 왜 정치 탄압하냐? 직전 대선 후보인데 윤석열 대통령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맞서 싸워야죠. 잡아가려면 왜 잡아가려고 그러냐? 무슨 죄가 있냐? 예를 들면 이렇게 야당 탄압에 맞서 싸워야 되는데 오히려 저쪽에 걸려는 덫에 프레임에 우리가 내부 총질하는 그런 상황이 이게 온당한 겁니까? 그럼 의원님 보시기엔 이거는 득표 전략도 못 되는 거예요. 이 이재명 의원 사법 리스크 언급하는 게 해당 행위로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원과 지지자들이 윤리심판원에 제소해야 된다. 그 정도입니까? 이런 목소리도 지금 높아요. 예.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땐 당원과 지지자들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박지원 전 위원장이 그 개항을 셀프 공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이재명 의원이 해명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 관계는 잘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십니까? 네, 저는 아는 것만 얘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좀 다 돼서 경찰국 그 얘기하고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경찰국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쿠데타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 말하는 것 자체가 쿠데타적 발상이고요. 그게 쿠데타다. 예. 그리고 검찰은 검찰 개혁법에 대해서 검사장 회의, 검사회 이런 거 해도 되고 경찰은 서장 회의 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 바로 이제 검노 경불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검로 검찰이 경불. 하면 로맨스고 예. 경찰이 하면 불륜이냐. 예. 옛날 영화에 그런 게 있습니다. 잿더리로 흥한 자 잿더리로 망한다. 넘버 3죠. 검찰로 흥한 자 검찰로 망한다. 이 말을 명심하시기 바라고 윤석열 정부는 예.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이랬습니다. 예. 그래서 자꾸 이 경찰을 정권의 발 아래 두려고 하는 이 발상 자체는 국민의 영린을 거스르는 일이다. 네. 그리고 집권 2개월 때 이렇게 지지율 신기록을 경신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네. 지지율은 민심이거든요. 좀 민심을 잘 살피시기 바라고 정권과 국민이 싸워서 정권이 이긴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항상 국민이 이깁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